새로운 도화지에 주요 뉴스부터 한번 쭉 가보시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2007년 출생 한인 2세 국적 이탈 신청 3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어디 갔어? 자, 2007년 출생 한인 2세 국적 이탈 서두르셔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 남성분들은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한 놓치시면 국적 이탈과 변역 의무 면제가 어려지게 됩니다. 정부에 따르면은 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역을 37세까지 이제 해둔 상태에서 이제 한국을 나갔기 때문에 저는 변역 문제를 해결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98년생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국적 이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 한인 2세가 국적 이탈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그리고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 이탈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본인이 직접 영사관 등 제외 공관에 방문해야 되고 15세 미만의 경우 법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영사관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출생한 한인 2세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셔야 되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18세 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면 복수 국적자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게 까다롭고 승인 소요 시간이 길며 승인율도 낮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변역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아들을 두신 분들은 18세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욕 혼잡 통행료 폐지하라 라고 이제 다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일단 첫 달에서 4,860만 달러를 걷어들었다고 하죠. 지금 한 달 1월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지금 했는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3월 21일까지 정부가 뉴욕주에 맨하탄 혼잡 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소송이 제기된 만큼 판결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 고속도로 청 FHWA 수석국장이 지난 20일 뉴욕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기관들은 오늘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숀 더피 교통장관도 혼잡 통행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원이 지원된 도로에 주정부가 통행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 즉, 왜 연방정부 자원으로 지원된 도로를 건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자원금이 지원된 도로에 왜 주정부가 거기에서 돈을 걷느냐 통행료를 잘못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이 서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혼잡 통행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워컬 뉴욕 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맨하탄 혼잡 통행료가 이거는 서민들에게 피를 뽑아먹는 것이라고 잘못됐다고 이거 완전 폐지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9일날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에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통행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전이 이어졌고 회의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료 부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통행료를 부과해야 돼요.
호코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한다. 600만 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뉴욕에서 살지 않는 분들은 혼잡 통행료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혼잡 통행료가 무엇인가?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맨하탄 60번가 이남의 중심 업무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트랙에 적용됩니다. 즉 60번가에서부터 아랫동네 남쪽이죠.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기본으로 피크 시간대 9불이 되고요. 비시간대에는 2불 25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은 언제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9시. 비피크 시간대는 피크 시간을 제외한 75% 할인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별로는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 뜻은 뭐냐? 이제 오토바이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4불 50. 그 외에 커머셜 트럭 같은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21.60달러. 엄청 세죠. 네, 그러니까 즉 딜리버리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맨하탄에 진입할 때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총 3가지의 브릿지를 타면은 퀸즈에서는 공짜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21.60달러라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즉 맨하탄에 출퇴근하는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이제 딜리버리 컴퍼니에는 매일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또 메커니컬리 서비스하는 이런 커머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커머셜 차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커머셜 차는 또 다르게 이게 되는데 다행스럽다면 한 번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적용하는 건 아니고 딱 한 번 적용해서 한다곤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미국 최초로 도입된 도심 혼잡 통행료 제도이고요. 이지패스라는 이런 자그마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가 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부 그룹에 대한 할인 및 면제 정책이 있긴 한데 이 저소득층 이것도 몇 번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확한 건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오는 게 나았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혼잡 통행료가 이제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컨제션 프라이스 이게 이제 저겁니다. 혼잡 통행료 이게 죽었다. 2월 19일 날 트윗을 날렸죠. 이제 맨하탄하고 이제 모든 뉴욕은 롱 더 킹. 요즘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죠. 이제 자신이 이제 킹이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트윗을 날려주셨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다라는 트윗을 공식 계정에서 올리시긴 했는데 요새 행보가 되게 재밌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혼잡 통행료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맨하탄 중심 업무 지구 진입 차량이 약 100만 대가 감소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버나 이런 것들도 좀 어차피 우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가 있었겠죠. 대신에 민간인들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 횡단의 통행 시간이 약 10에서 30% 감소했고요. 홀랜드 터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냐? 미국의 맨하탄에서 맨하탄 남부 거의 이제 밑에 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뉴저지로 가는 홀랜드 터널 이용 시 출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급행 버스 이용률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대중교통이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하고 평일에는 지하철 이용률이 7.3% 증가했고 첫 달 동안
4,866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했고 운용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3,75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량이 약 4%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하다. 그게 뭔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차량을 통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즉 이거는 돈이 남아돌고 하는 이제 중상층에서도 약간 높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통행량이 줄었으니까 이런 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나. 특히 이제 뭐 딜리버리 하는 이런 업주나 혹은 이제 택시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조항이지 않냐 라면서 이제 반대파 입장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맨하탄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뉴저지 입장 출퇴근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제 불만이 많죠. 뉴저지에서도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 입장은 어떠냐? 제 입장은 저는 맨하탄을 출퇴근을 이제 차로 합니다. 왜?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차를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출퇴근은 빨라서 좋지만 이제 저도 이제 매일 내는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케바케입니다. 차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지출이 있으니 시간은 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루한 시간을 빨리 집에 와가지고 좀 더 다른 데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저한테는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집에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퇴근 시간이 그래도 20분 정도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이 20분이면 뭐 강아지 산책을 시키던 일단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플러스다? 그건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니까.